안녕하세요. 악당이로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계속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오늘 하고 싶은 얘기들은 단순히 한국만 그렇게 권력자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많은 것들을 움직이는 게 아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도 그러한 형태는 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돈 벌 수 있으면은 한국 그 부동산을 통해서 자신들이 좀 더 이득을 얻고 국민들이 좀 힘들어도 신경 쓰지 않고 이 정도 규모는 전 세계적으로 보면 사실 그렇게 절대 잘하고 있는 건 잘하고 있다. 절대 뭐 서민들 편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뭐 흔하지 않다라고 말하기도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여서 시대 자체가 워낙 정보화 시대가 되고 사람들이 언제나 뭐 최신 정보들을 다 들을 수 있는 환경이고 해서 더 그런데 당장 뭐 이웃 나라들 중국 뭐 북한만 봐도 그렇고요. 그리고 일본만 봐도 그 기준금리를 0% 내리고 돈을 하도 풀어대니까 사는 사람들 시민들 입장에서는 네, 아주 힘들죠. 왜냐면 자기 아버지보다 자기가 실질적으로 임금이 적은 세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제가 저희 아버지하고 입사한 시기가 한 30여 년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제가 21년, 22년에 입사했고 아버지가 91년 이쯤에 입사했으니까 한 30년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3년차 연봉은 제가 아버지 3년차 연봉을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 돈하고 제 연봉하고 월급 기준으로 하면은 딱 한 10배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아요. 10배 좀 더 나는 것 같다. 근데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막 아버지가 받던 그 돈만큼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 정도면 요즘 대학생들 용돈 정도도 안 될 텐데. 어쨌든 일본 입장에서는 체감이 그런 거니까. 어쩌면은, 어쩌면 제 아들이 저랑 초봉 3년차 이런 연봉이 비슷할지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암튼. 그리고 뭐, 하고 싶었던 얘기는 돈이 다가 아니긴 합니다, 여러분. 돈이 다가 아니고 사실 시간이 더 저는 포인트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저희가 살면서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돈이 없다기보다는 점점 더 가난하고 서민일수록 시간을 뺏는 쪽으로 가게 될 것 같아요. 당장 저만 해도 서민이죠? 아침 6시 반에 일어나 나가죠? 집에 오면은 뭐 8시, 9시 되니까 갑자기 좀 슬퍼지기는 하는데 그렇게 해서 제 노동적 가치를 돈과 맞바꾸는 그런 삶을 살고 있잖아요. 음, 뭐 그래서 뭐 어떻게 해야 되냐? 뭐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 보면은 다른 뭐 주변 국가 자체가 못 살게 되고 힘들어지고 상관없이 자기들이 더 잘 될 수 있게 그 금융 흐름을 조정하고 망하게 냅두고 싸게 자산들 다 사서 다시 나중에 비싸게 팔고 되게 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첫 번째로는 금융 공부를 이제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 교회 다닌다면서 돈 그렇게 좋아해도 돼?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오히려 알고 있어야 좀 말도 안 되는 투기를 한다거나 욕심을 낸다거나 그런 게 사라지는 것 같아요. 저 주식 2배 올랐는데 내가 못 먹어서 너무 슬프다. 이런 얘기도 잘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차피 그런 식이면은 매주 매주 있는 저 스포츠 토토 같은 것도
홀 아니면 짝인데 아 못 맞췄다 너무 슬프다 하는 것과 뭐 크게 다르지 않지 않나. 내부 정보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관계자들도 있고 뭐가 크게 다른지는 잘 모르겠어요. 오히려 뭐 거시경제 흐름을 읽을 수 있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아서 거기에 맞춰서 뭐 막 3개월 내에 2배 이런 걸 보는 게 아니고 그 전반적인 흐름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보고 지금 내 돈을 어디다가 둬야 되는지 어디다가 태워야 되는지 그 정도만 보고 그 흐름에만 돈을 이렇게 위치시켜 놓고 그때 따라 자산 배분 조금 하고 그러고 나는 본업에 집중하고 조금 더 본업에서의 의미를 찾고 그리고 신앙으로 살아가고 이런 게 좀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모르면은 너무 힘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소비입니다. 진짜 아무 말이나 막 하는 것 같긴 한데 제가 말한 이 흐름 안에서 본업을 열심히 하고 거기서 의미를 찾고 돈을 벌고 번 돈에서 소비를 나에게 알맞는 수준으로 하고 그 나머지 돈을 거시적 흐름에 맡겨놓고 그런 구조인데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돈 내고 나면은 남는 돈이 없는데 뭘 어떻게 하라는 거냐. 한 달 벌어서 살고 나면 남는 게 하나도 없다. 뭐 동의합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장 저만 해도 그렇게 많이 남는 것 같진 않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는 정말 우리가 소비를 할 때 이게 음, 예를 들면은 저도 이제 결혼을 하고 지금 이제 3년 차인데 저는 혼자 돈을 벌고 있어요. 외벌이고. 왜 요즘 집값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당장에도 집을 사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막 욕심도 나고 조바심도 나고 짜증도 나고 화도 나고 막 한데 뭐 근데 뭐 그럴 게 아니면은 당장에 이렇게 돈을 정말 잘 버시는 분들은 대상이 아니겠지만 서울시에서 뭐 신혼부부 대출 3억짜리 주고 하거든요. 그거 받으면서 그거 받으면은 3억 빌려도 뭐 이자 많이 내야 한 4, 50, 30만 원 선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도 서울에서 욕심 안 내면은 전세 3억이면 충분히 신혼부부가 살 집들은 가거든요. 그런데 가서 돈 열심히 모으면서 공부를 계속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를 계속 하고 더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들은 있는데 꾸준히 공부하고 그 흐름을 태우고 하면 저는 한 10년, 20년 뒤를 바라본다면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비 수준이 너무 높아요, 사실. 저도 뭐 큰 돈 벌지도 않는데 주변에 보면 해외여행 가고 뭐 놀고 하는 사람들 되게 많고 아까 말했던 게 좀 더 그렇게 소비 습관을 잡기가 힘든 이유가 아까 지난번 영상에서 말했듯이 회사가 양극화가 너무 심해지니까 회사뿐만 아니고 그냥 시대 자체가 양극화가 너무 심하니까 옆에서 나랑 같이 공부하던 친구 뭐 다를 것도 없는데 회사를 잘 갔어. 예를 들면 뭐 지금 돈 많이 준 하이닉스를 갔어. 나랑 똑같은데 연봉 뭐 한 5천만 6천만 더 높아. 해외여행 아무렇지 않게 가고 집도 사. 뭐 부럽죠. 근데 운인 것 같아요 그냥. 그리고 비교를 하면은 끝이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내 판단을 내가 세우고 내가 결정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고 계속 가야지. 사실 왜 좀 이런 말 별로 안 좋아하시긴 하지만 다들 한국에서 태어난 것 자체가 뭐 상위 10%다 상위 1%다 이런 얘기들도 많은데 뭐 계속 위만 바라보고 더 좋은 회사만 바라보고 싸우면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불평을 한다고 내 상황이 나아지진 않거든요. 어떻게든 내 상황을 더 좋게 할 방법을 찾아가야지 사회적인 걸 불평하고 뭐 나는 우리 회사는 왜 돈 많이 안 주지 내
나는 왜 집이 없지 이렇게 볼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돈을 모을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뭐 당장에 집을 살 수 있지? 내지는 내가 원하는 수준에 올라갈 수 있지를 고민하면서 욕심내지 않고 천천히 가보는 게 이래나 저래나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그거예요. 제가 전 세계적으로 나라들이 하는 큰 흐름, 한국에서도 가진 자들이 자기들 입맛에 맞게 정책을 조정하고 시장을 교란하고 할 수 있는데 그거에 너무 흔들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이렇게 그 흐름이 어떻게 가는지, 어떤 걸 기반으로, 어떤 흐름으로 전 세계적으로 가는지, 한국이 그 흐름 중에 어디에 속해 있는지. 그래서 지금 음, 내 돈을 내가 어디에 위치시켜야 되는지 그 공부를 계속하면서 본업 모먼트라고 해야 될까요? 자신의 본업에 대해서 나는 그래서 어떤 일을 하고 이 일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그런 의미감을 좀 찾으면서 사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뭐 이것도 그저 사실 삶의 하나의 방향성일 뿐이고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결국에는 당장의 소득 계급 계급이라 해야 될까요? 내가 넘을 수 없는 다음 레벨로 가는 것이 맞다. 그러니까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야 그거 뭐 월에 뭐 3, 400, 뭐 2, 300, 500 벌어서 어떻게 할 거냐. 월에 3천, 4천 벌고 뭐 1억, 2억 버는 거 아니면 의미 없다. 난 그 레벨로 갈 거다. 본인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리스크를 치고 도전을 하고 뭐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그런 리스크를 지는 건 본인의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저는 사실 그냥 일반 그 소시민이고 일반적인 평범한 직장인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면 좋을지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 얘기가 그냥 저축을 돈 많이 모아라 저축해라 이거는 건 절대 아니고 지금 시점 같은 경우에는 돈을 모아두고 단기채 굴리면서 뭐 은혜 좀 넣고 주식도 네, 섹터 돌아가면서 조금씩 조금씩 돌리고 장기 투자도 좀 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의미지. 그럼 필요하면은 대출 최대한 받아서 집 사고 이런 경제적인 구조적으로 경제적인 것들을 너무 손해를 보면서 살지 않게 내가 본업에 충실한 만큼 경제 공부도 충분히 해야 된다라는 의미지. 그냥 머물면서 너네가 위치한 곳에서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살아라 라는 말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그리고 또 생각하는 거는 절대로 타인에게 너무 본인 스스로가 감당되지 않을 만큼 타인을 위하지 마라. 그러니까 내 스스로를 먼저 챙겨라. 예를 들면은 부모님이 힘들어요. 부모님이 돈이 없어요. 근데 나는 한 달에 100만 원씩 모으고 있어요. 이 100만 원 부모님께 드려야 될까요? 도움을 드려야 될까요? 뭐 한두 번 돈 모아서 그중 일부 떼드리는 건 그럴 수 있으나 이 내 100만 원 모으고 그 계획 내가 세운 계획들이 큰 지장이 있을 만큼 미래에 뭐 나도 결혼을 할 거고 나도 애가 있을 거고 한 그런 계획들에서 큰 지장이 없는 수준은 괜찮겠지만 그런 거에 지장이 가면서까지 부모님을 챙기는 거는 혹은 자녀를 챙기는 거는 저는 욕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랬을 때 그들을 그러면 마음이 아프니까 챙기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들은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요. 나는 그냥 도와주는 사람 되고 안 도와주면 욕먹는 사람 되고 나는 힘들고 결국에는 정말 내가 참다가 그들에게 못하겠다고 하면은 욕먹고 나쁜 사람 되고 끝나는 엔딩을 주변에서 좀 봐왔기 때문에 본인을 먼저 본인에 먼저 힘쓰고 공부하고 충분히 본인이 감당이 될 때 많이 도와드리고 싶으면은 그만큼 열심히 일하세요.
많이 도와드리고 싶으면 그만큼 열심히 공부하고 그냥 그 하나 잠깐 순간의 마음을 가지기보다는 그 목표로 잡고 달려야죠. 뭐 별 수 있습니까? 네. 제가 생각하는 어떻게 살지 하고 경제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 게 좋을지 생각하는 말을 한번 두서없이 또 얘기해봤습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점점 이제 좀 최소한의 오늘 할 이야기들을 세 가지 정도로 정리라도 해서라도 얘기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예 라이브면 모르겠는데 녹화를 해서 올리는 거다 보니까 좀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번에는 여기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한 개 한 개 꺼내서 이야기를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소비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를 한다거나 본업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를 한다거나 가정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